뭐가 있었냐면은 미분에서 자 이제 집중하자. 미분에서 얘들아 위치가 있었고요. 뭐가 있었어요? 위치가 있었고요. 한번 미분하면 뭐였지 얘들아? 속도. 그다음 뭐가 있었지?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거꾸로 보통 이제 그래서 그 미분에서는 위치 함수를 나에게 줍니다. 위치 함수를 주면 그거는 뭐 미분의 속도 함수 만들고 미분에서 가속도 함수 만들어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푸는 상황이었다면 여기는 적분이다 보니까 누구를 주는 거니 얘들아? 속도 함수를 나에게 주는 거야. 속도 함수를 주면 이거를 적분을 해서 위치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원하는 거를 얻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위치가 있고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고요. 움직인 거리가 있습니다. 위치란 건 얘들아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적용이 된 거가 되겠지. 너 현재 어디야 그 말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발. 어디서 출발했냐 그 얘기지. 출발 플러스 뭐라고? 적분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위치가 되는 거야. 적분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적용이 되는 게 적분이잖아. 그치? 그리고 출발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출발하면은 당연히 얘가 0이 될 것이고요. 원점이 만약에 아니고 뭐 2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2 더하기 적분값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 A에서부터 B까지 얼마큼 변했어? 라는 거야. 근데 이 변화도 당연히 위치 개념이기 때문에 풀마가 적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위치하고 변화량의 차이는 뭐냐면 위치는 뭐가 있어 얘들아? 있어 출발. 알겠지? 근데 여기는 얼만큼 변했어? 라는 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 없습니까? 출발이 없고요. 그냥 적분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거리인데 거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세종이가 오늘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학원에 왔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패디를 놓고 와서 다시 또 갔다가 다시 또 왔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 것도 다 우리가 뭘로 계산하는 거니? 플러스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여러분이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넓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즉 음의 부분도 뭐 시켜서 부호를 바꿔서 양수화 시켜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치는 출발 플러스 적분, 변화량은 그냥 적분, 움직인 거리는 넓이 이렇게 세 가지 하시면은 이 단어는 끝납니다. 자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네. 그치?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시각에서의 위치라고 했네.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여기 있는 VT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T로 묶으면은 0하고 뭐가 되겠어 얘들아? 2가 되는데 당연히 0은 의미가 없겠죠. T는 0보다 큰 게 의미가 있으니까 즉 2초가 됐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위치를 나에게 물어봤네. 위치는 얘기했어요. 출발. 출발이 얘는 뭐야 얘들아? 원점이니까 0은 뭐 더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출발 플러스 인티그럴 0에서부터 2초까지 이 친구 dt-t제곱에 dt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적분해가지고 문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풀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의 근이 위끝 아래 끝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에 있는 거야?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뭘 사용할 수가 있다고?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식은 6분의 최고차항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3분의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좀 편하게 풀 수가 있겠지. 아셨죠? 자, 2차, 특히 2차 같은 경우 2차 이거의 근이 윗끝 아래 끝이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전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리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인티그럴 0에서부터 A 시간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랬을 때 et-t 제곱에 dt 해서 이거 적분해서 A 집어넣는 게 그게 뭐가 되면 되는 거니 얘들아? 0이 되는 값을 내가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봐봐. 얘가 지금 0하고 2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가 0, 얘가 2야. 이차함수일 때 쌤이 이런 거 설명했습니까? 여기가 2대 여기가 뭐이면 1이면 2대 뭐이면 1이면 얘하고 이거의 넓이가 뭐라고 배웠죠? 같다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같다라고 배웠지? 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처음에 0 출발했다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야. 0에서 출발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3분의 8만큼 이렇게 갔다가 2에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원점에 돌아온다 이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대 1이니까 여기가 바로 뭐인 거 알 수 있어? 우리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런 계산 필요 없이 A 값은 바로 뭐가 답이 되는 거야?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공식과 뭐 비율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가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거리에다가 넓이를 뭐 하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알 수 있고 얘는 우리가 여기 위에서도 뭐 3분의 4라고 구했지만 이 문제만 나온다고 치더라도 얘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넓이 간단히 구할 수 있겠지?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거니 얘들아? 2배가 되니까 3분의 8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이부터 이제 이쪽 파트까지 총합적으로 적분 문제인데 적분을 안 하고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상 20m 높이에서 처음 40m/s로 똑바로 던져 올린 물체 후의 속도가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20m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세종이가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물체를 던지고 2초 후에 물체가 지면에서의 높이라고 했네. 높이라는 거는 얘들아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말이니? 위치를 구하라는 말이야. 그치? 위치는 뭐라고? 출발 플러스 시간 적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0이 아니죠. 얘 봐봐 20m 높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0 더하기 인티그럴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얘가 40-10t dt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상하 운동에서 높이는 좌우 운동에서 위치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뭐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80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지면에서의 높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럼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 얘들아? 여기 최고점에 여기 도달하게 되면은 속도가 VT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0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VT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T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그때의 그때 높이는 마찬가지로 위치 말하는 거니까 20 더하기 인티그럴 0부터 4까지 40-10t의 d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구해보시면은 100m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체를 던지고 나서 5초 동안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 나왔어 얘들아? 얘가 0이 되는 값이 4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시면 40이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얘가 40이고요. 얘가 4가 되는 거야. 이게 t 이게 ft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그러니까는 4초까지는 계속 뭐 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증가하니까 여기가 4초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4초가 지나면서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사실 얘들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무슨 말이냐, 속도 함수가 이렇게 1차 함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그냥 내가 넓이를 만약에 구한다,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만큼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 넓이까지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 넓이가 4, 4, 16이니까 얘가 8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5일 때잖아. 여기다가 5 한번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1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니까 5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80에다가 5를 더해서 80 얼마가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두 번 해야 돼. 인티그럴 0부터 4까지는 얘가 위에 있으니까 VT, DT가 오시면 되고요. 4부터 5까지는 거리 개념이니까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오셔야 된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1차 같으면 2차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1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차라리 넓이 구해버리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런 얘기의 VT 함수예요. VT 함수는 위치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F'X잖아.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도함수라고 보시면 되니까 얘를 증가, 얘를 감소 이렇게 써놓고 판단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뭐가 되겠어? 플라잉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그냥 이 넓이 구하시고요. 이 넓이도 그냥 이 정도 주어줘서 뭐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러면 이 넓이만 추가로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더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별거 없죠 진짜 이런 거 문제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 VT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대. 얘들아 멈춘다는 거는 속도가 뭐가 돼야 돼? 속도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때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한 거니 얘들아? 속도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멈춘 거지 얘는. 알아듣죠? 근데 이런 게 없어. 없어. 틀렸다. 점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고 했네. 방향 바꾸는 거는 당연히 플라잉 값이 0이 되는 값이니까 이렇게 2번 바꿨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에 있다. 4초 후면은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했을 때 0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넓이면 똑같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너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0에서 7까지의 움직임 거리는 뭐 그냥 각각의 넓이들을 다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 더해서 계산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두 물체 A,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 물체의 속도, 얘가 속도야, 속도. 알겠지? 속도니까 뭔가 위치나 이런 거는 다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맞죠? 넓이를 이용해서.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했어. 주원씨 잘 듣고 있죠? 네. D 이퀄 A일 때 물체 A는 물체 B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물체 A는 이만큼의 여기하고 여기를 합친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GT 거니까 얘만 이 넓이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두 개 합친 A의 넓이가 높이가 B보다 더 높다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T가 B일 때, B는 여기야. 물체 A와 B의 높이가 최대다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A면은 요만큼만 차이가 나는 건데 B까지 오면은 이것까지 더한 만큼이 차이가 나겠지.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B일 때 당연히 높이가 최대다라는 것도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일 때 T 이퀄 C야. T 이퀄 C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0부터 C까지 FT 0부터 C까지 FT라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여기 1번 이렇게 2번이라고 1번 더하기 2번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GX 0부터 C는 얘가 3번이라고 하면 2번 더하기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T 이퀄 C일 때 A와 B는 같은 높이에 있다. 1번, 2번의 넓이와 2번, 3번의 넓이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같은 높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D가 또 답이 돼서 기니디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